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아프로님, 그리고 오고말리님, 블랑님, 그리고 박연원턴님, 체리블라썸님, 그리고 네, 컬럼버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다팡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훈이님, 그리고 천하무정님, 자네님, 네. 하늘이님하고 레몬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KNH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 누구 들어오셨죠? 윤슬님하고, 네, 최영기님, 그리고 천태사님, 스카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그리고 루팡님하고 이대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자, 11월 달도 이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곧 12월 달로 진입을 하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를 요즘에 계속 띄워놓고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죠? 코스닥 지수가 뽀야님 어서 오세요. 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빨리 월동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비가 오고 나면 확 추워지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월동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월동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겨울잠을 자요. 무슨 개구리도 아니고 그죠? 네. 곰도 아닌데 겨울에는 주식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죠? 네. 겨울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월동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반 정회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 된 것 같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최근에 뭐 추천 나갔던 덕신하우징 그리고 뭐그 시우메디칼 그리고 뭐 삼보산업 같은 것들이 막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방송 제목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코스닥 지수 급등 시작 주도주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주도주를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월동 준비, 즉 매집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바닥을 종목들이 어떻게 찍었는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진바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진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바닥이 뭐냐면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시장에는 가바닥과 진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좋아하시죠? 바닥. 고점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바닥 좋아하시죠?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이제 저기 고점에서 그것도 아주 정수리 정도에서 주식 팔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그죠? 네, 바닥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그죠? 주식은 가바닥과 진바닥이 있는데 가짜 바닥과 진짜 바닥이 있다는 뜻입니다.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바닥이 뭔지 그게 지금 진바닥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진바닥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또 오늘도 마음 편안하게 듣고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방송에 이렇게 시작하면 천천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름이나 이럴 때는 빨리빨리 들어오시는데 가을, 겨울로 이제 들어가니까 조금 느려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아직 다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하이맨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뭐 바로 시작을 할까요? 자, 일단 보면 오늘 어떤 얘기할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약간 다르죠.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거의 뭐 그냥 보합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 가까이 급등하면서 끝났죠, 그죠?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정확하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월요일날 급등했었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잠깐만요. 보면서 얘기하죠. 삼성전자가 월요일날
4.9%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그날 크게 급등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월요일 날 이렇게 뽑았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쉬고 있죠. 다른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3일 동안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때 제가 그랬죠. 코스피 지수가 더 이상 안 올라가야 코스닥 위주로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수가 설령 옆으로 이제 돌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하락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아무튼 떠 있어요. 이게 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힘이 좋은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3일 동안 떠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돼요? 슥 올리죠. 그렇죠? 올리는데 잘 보세요. 거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죠. 어디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그렇죠? 바람이 불듯이, 그죠? 거래량 이렇게 증가하면서 저점은 높아지면서 주가가 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코스닥 지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어제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해드린 거죠. 요렇게, 그렇죠? 차트선 요렇게 거놓고 이 아래 꼬리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거래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박스권 돌파한 거랑 똑같다는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실제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지수는요 아주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안 그래요. 지수는요 어제도 강조 많이 했지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올렸다가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떼구르르 이렇게 하락했죠. 그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이 정도겠죠. 그죠? 올라가다가 보면 이 정도에서 잠깐 지수가 멈춰요.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직진할까? 아니면 우회전할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때 가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여기서 뭐 더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지수는 던져 놓으시면 돼요. 제가 오죽하면은 던져 놓으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신경 너무 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아, 메디올포님이 답방님이세요? 네, 그쪽으로 가셨군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지수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4번, 5번 이상 반복하고 있죠, 그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수익을 내셔야죠. 수익을 내시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종목을 잘 뽑아야죠. 종목을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돌아가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시장 분위기, 시장 위치, 시장 상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뭐 이미 예고는 좀 해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200명, 3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 언론에서 호들갑을 떱니다. 여기 언론 관계자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호들갑입니다. 코로나가 걱정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떱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에 대해서 더 예방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100번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얘기를 참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오히려 예방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 더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너무 진짜 제가 방금 표현을 또 했지만 호들갑을 떤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주식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립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막 또 흔들려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심리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왜요?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인들 심리가 흔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그리고 낮에 우리 회원들 정형 방송할 때 가장 초점을 두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내드리고 기법을 가르쳐드리고 다 좋은데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오면은 이제 다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언론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면 제가 이렇게 호들갑 떤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언론에서 또 이제 막 또 코로나 얘기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아무튼 이제 그 얘기 상세한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니까 아무튼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이번에 보니까는 정부보다는 언론이 더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정말 국민들이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언론이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이제 위기감을 더 높이는 것 같아요. 더 고조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네,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 다음에 5월달에 한번 저기 서울 이태원 쪽에서 개입한가요? 거기서 한번 터졌을 때, 8월달 그때 좀 문제가 됐었죠. 시끄러웠으니까 그때도. 그때에 비하면은 테마주들이 많이 못 갑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치고는 상한가 뭐 두세 개씩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 중에 상한가 나온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산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저분하게. 코로나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데 산발적으로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 심리만 불안하게 만들고 옳게 가는 테마주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코로나 관련주를 만약에 공략하실 때는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 중에 가는 게 있어요. 있는데 1월달, 3월달, 5월달, 8월달에 그때 갔었던 코로나 테마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가니까. 집단적으로 갔을 때는요. 집단적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5,000원도 가고 막 만원도 가고 그래요. 1,000원짜리가요. 만원짜리가 막 3만원, 5만원 가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산발적으로 가면은요. 1,000원짜리는 1,300원, 한 1,500원 정도까지 가요. 만원짜리는 뭐 13,000원, 15,000원, 운 좋으면 18,000원 이 정도. 제일 센 게요. 네. 대부분은 조금 들다가 말아요.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 쪽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주를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종목을 사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챙기셔야 됩니다. 아이고 코로나 종식 안 될 거야. 내년까지 가져가 보지? 아니요. 그거는 옳으신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언론이 막 이렇게 되게 막 코로나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죠. 이러다가 정치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정치권에서 큰 문제 생기죠. 그러면 다 또 그것만 얘기해요. 네? 앞에 8월 달에도 그랬어요. 확진자 400명 넘었다가 좀 떨어지니까 대번 그거 내팽겨치고 정치권 뉴스에 계속 보도했거든요. 국민들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코로나 관련주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다 물리고 언론에서 북을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얘기할 때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잔뜩 물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각심을 오히려 가지시라고 제가 언론 보고 호들갑 떤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해되셨죠?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제가 언론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하도 이제 좀 그래가지고 네. 언론에 대해서 비관론자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결론은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였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주도주는 누구였냐면요, 바이오였어요. 바이오. 코스닥 지수는 잘 아시지만 코스닥 지수를 가장 이제 코스닥 지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누구예요? 바이오예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또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지수가 9월달에 코스닥 지수 이렇게 급락했을 때, 그 다음에 10월달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누가 급락했었죠?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때 급락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전체 바이오주들한테 영향을 줬겠죠? 그쵸?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급반등 나올 거라고. 급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어요. 그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급반등 나왔고, 파미셀이나 이제 그때 같이 하락했던 거 같이 급반등 나왔어요. 그쵸? 이 삼성 그 셀트리온이 급반등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서정진 회장님이 계속해서 뭐라 얘기를 계속합니다. 치료제가 곧 나올 것. 오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제 저기 글로벌 제약사에서 백신 우리한테 뭐 요청오면 우리가 대신 위탁 생산하겠다. 이분은요 진짜 기업 경영 정말 잘해요. 주가를 만지는 그 마사지 하시는 솜씨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서정진 이 회장님을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튼 네, 잘하세요. 경영도 잘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주가 관리하는 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잘 올려놨어요. 이건 그분이 셀트리온 주가 올린 거는 그분이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경영자죠, 그죠? 네. 좋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했을 때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고 셀트리온이 치고 나오니까 코스닥 지수가 대번 올라왔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언론에서 막 이제 또 그 코로나 어쩌고 막 그러니까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을 좀 했어요. 잠깐만요. 호재 나왔죠, 그죠? 네. 저기 19만원 찍고, 그죠? 네. 10만원까지 굴러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었죠. 반토막 났다가, 이제 백신 무슨 인도네시아인가요? 그쪽에? 네. 백신 얘기 나오면서 오늘 잠깐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코스닥 쪽에 있는, 그리고 저기 누구니까 헬릭스미스도 무슨 삼성 얘기 나오면서, 그죠? 3-2상인가요? 그거 얘기 나오면서 뭐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바이오주들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누구다? 바이오예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2대 주주로 있는 바이오 톡스텍이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한가 같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도 상한가 같아요. 그리고 그 뭡니까? 정부에서 이제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무슨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무슨 회의가 아니라 이제 뭐 한국형 뉴딜 뭐 관련된 회의였는데 거기서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 컴퓨터 같은 것들이 급등을 했죠. 상한가 같죠? 대표적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다 대표적인 10년 전부터 많이 갔었던 헬스케어 관련 주제예요. 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바이오톡스텍도 저게 상한가 나왔는데 바이오톡스텍 잘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톡스텍은 언제 상한가 나오냐면 그리고 여기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이 언제 급등을 하냐면 바이오주들 있죠? 바이오주들이 다 상승을 하고 마지막에 급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식사로 따지면은 에피타이저가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먹는 거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얘기해드렸어요. 에피타이저가 아니고 디저트예요. 디저트 맛있죠, 그죠? 네, 디저트예요. 근데 이거를 에피타이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부분 디저트라고. 이 중에 이제 에피타이저도 섞여 있겠지만 대부분 디저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디저트에 속하는 바이오주들이 또 있겠죠. 누구요? 아직 안 간 그런 게 있겠죠. 비트컴퓨터가 지금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저기 이제 4월 달에 상이 많이 왔었는데 그 이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주가를 잘 보시면 셀트리온이 여기 2대 주주라니까요. 크게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씩 올라오긴 했는데 크게 올라간 게 없었어요. 뒤늦게 가죠. 바이오톡스텍은 원래 그래요. 셀트리온이 고점 찍었을 때 그 이후에 바이오톡스텍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잘했죠, 그죠? 네, 오늘 바이오주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셀트리온도 아까 이제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뭐 제넥신 뭐 이런저런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 그리고 아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부 정책주로 바이오도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주가 잘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오늘 안 갔느냐? 그동안 코스닥 지수가 옆으로 최근에 돌렸었죠. 2주 정도, 그죠? 이렇게 돌렸을 때 요때 급등했던 테마주들은 요번에 오늘 좀 쉬었겠죠.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가상화폐 관련주도 좀 쉬었고, 그 다음에 신공항 관련주들 뭐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좀 쉰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좀 쉬었죠. 이번에 쉬고 있죠. 유니슨이나 뭐 그런 풍력 관련주들,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도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쉬고, 그죠? 뭐가 가고 있어요? 오늘은 바이오가 어떻게요? 집단적으로 간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그리고 선발주자가 아니라 저기 그러니까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네, 디저트급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오늘 주도주가 누구였냐 이거예요. 바이오주 맞다니까요. 그런데 에피타이저가 아니고 디저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주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다른 곳들이 가겠죠, 그죠? 왜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여기건 어딘가에서 좀 걸려야 돼요. 그러면 가다가 살짝 꺾을 수 있겠죠. 그럼 떨어질 때 누가 떨어지겠어요? 지수를 올리는 게 바이오죠. 그럼 지수를 나중에 떨어뜨리는 것도 누구겠어요? 바이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지수를 올리는 게 바이오죠. 떨어뜨리는 것도 바이오일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셀트리온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셀트리온의 매물대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매물대거든요. 여기에서 주가가 쭉 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는 그 서정진 회장님의 그런 이제 뭐 경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하신 그런 이제 활동들이 이제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바로 들어가서 바로 뚫고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코로나 관련주니까 뭐 셀트리온에서 또 어마어마한 게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어지간하면 여기 바로 못 뚫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신용을 여기서 한번 켜볼까요? 신용,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썼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신용을 많이 쓴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용이 또 늘어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개인들이 신용을 왜 쓸까요? 확실하니까. 신용 쓰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하는 거 보셨어요? 몰빵해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래요. 참 그래요. 참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죠? 네. 아무튼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참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예요? 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신용은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알겠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 자, 3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 계속하다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 3번 찍어보세요. 네. 벌써 이제 웃는 분들도 이제 웃고 계신 분도 계신데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이해되셨어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주가가 매물대에 걸려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신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죠? 네.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제가 또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나 보네요. 제가 어렵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네. 나중에 탈이 나요. 이게 세력이면 다행인데 세력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 약간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제가 더 쉽게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살짝 하락하면 누가 갈까요? 지수가 하락하면 누가 갈까요?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가는 테마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대선주예요. 지수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잘 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정부가 예산을 발표해서 가는 정부 정책주. 이거는 지수가 떨어지건 올라가건 상관없어요. 저기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정부 정책 예산 발표할 때 코스피, 코스닥지수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들 스케줄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건 오르건 뭐 옆으로 횡보하건 상관없이 잘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대선주하고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거를 지금 매집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바이오도 뭐 좋긴 좋아요. 코로나 수혜주 산발주가 올라가는 거 있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수익 내시면 돼요. 저희도 오늘 거기서 수익 냈어요. 코로나 수혜주 안 할 것 같죠? 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도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는 대선주를 많이 사놨고요. 대선주하고 정부 정책주를 많이 사놨고, 그죠? 산발적으로는 우리 방에서도 코로나 수혜주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잖아요, 세력이랑 산발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메디칼 같은 거 급등한 거 그랬잖아요. 단기방에 추천 나갔던 거예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진바닥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바닥. 지금 이제 지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지수가 어제 얘기했던 건데 이 방향으로 단기 하락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할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속였어요. 제가 그 유튜브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시청자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구독자 수도 막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정도부터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구독자 수가 더 이상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한두 번 해보나요? 그죠? 네. 증시가 조정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방송을 안 봐요. 특히 어디 가요? 유튜브 쪽에. 그래서 유튜브 쪽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저히 수가 줄어듭니다. 시청자 수, 구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요? 조정 오니까 주식을 안 사고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돈을 가장 못 버는 유형이 바로 그거예요. 지수 조정 나올까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조정 나오면 왜 현금을 들고 있어요? 백화점으로 따지면 평생 그냥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품이 여러분들 세일하는 거 보셨어요? 명품은 세일 잘 안 해요. 어쩌다 한번 하죠. 어쩌다가. 그죠? 네. 주식시장에서 조정은 여러분들 맨날 나오는 거 같죠?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이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그렇게, 그죠? 세일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날아가서 사시겠죠? 번호표라도 뽑아서라도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요, 다 도망가 버려요. 미치겠어요. 가격을 조금 싸게 해주면 10%만 싸게 해줘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갖고 있던 것도 던져버리고 가요. 그게 가장 심한 때가 유튜브예요. 오늘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랑 어제보다 좀 더 적은 것 같은데? 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도 안 좋게 생각해요. 왜요? 뭐야,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더 올라가네? 그럼 떨어질 거다. 더 세게 떨어질 거다라고 더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죽여 사느냐? 저기쯤 가면 여기에서 패닉에 빠져요. 여러분들 주가가 급락해야지만 패닉에 빠지는 거 같지? 아니에요. 주가가 급등하면 패닉에 빠진다니까요. 누가요? 여기서 주식 안 사고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 떨어질 거야, 조정 올 거야, 급락 올 거야, 이러다 망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나중에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확실하게 믿었던 그거와 다른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막 돈을 너무 많이 버셔가지고, 웃으면서 들으세요? 돈을 너무 많이 버셔가지고 손가락이 모자라가지고 발가락으로 막 돈을 세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 올 거라고 이제 그걸 속았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친 호흡을 하면서 주식에 날라 들어가는 거예요. 2배, 3배, 4배 대량 거래 더진 종목을.
거기 들어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몰린다고요. 나중에 이거 제가 아주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지수 흐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지수가 제가 약간 옆으로 왔는데 자, 여기에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락이 안 나오고 그냥 뚫고 나와버렸죠. 그쵸? 자, 이건 뭐예요? 뭐예요? 바다로 따지면 조류가 바뀐 거예요. 조류.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바람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쵸? 네. 하락 흐름이죠. 즉 단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확실하게 돌려 세우는 겁니다. 이건 정배열로 바뀐 거예요. 정배열이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배열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배열로 가다가 정배열로 돌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넓게 그면 대충 그냥 이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에서 기분 좋으면 세게 나르는 거고, 조금 천천히 가면 여기에 붙어서 가는 거고, 이러고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든 떠서 가든 붙어서 가든 여러분들은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종목을 단기든 스윙이든 중기든 여러분들 성격에 맞춰서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손절부터 하셔야 돼요. 무슨 손절?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그거부터 손절을 때리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단기 좋아하시면 단기 하세요. 하셔야 하니까요. 난 스윙이다. 스윙 같이 하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같이 하세요. 대신에 이왕 같이 할 거면 스윙 70, 단기 30 이게 좋아요. 아셨죠? 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 잠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꼭 보세요. 꼭 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개별주를 왜 사야 되는지, 개별주들이 어떤 식으로 바닥을 찍는지 코스닥 지수 10년을 분석해 드렸죠. 네. 코스닥 지수 10년 동안 한 거를 분석을 해드렸고,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개별주, 소형주 있죠. 그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도 쭉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왜 보여드렸느냐? 보통 11월 달에 개별주들이 바닥 찍거든요. 어떤 바닥? 진바닥이라는 걸 찍어요. 진바닥. 자, 지금부터 진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바닥을 찍는데 보통 11월 달쯤에 많이 찍습니다. 11월 달에 많이 찍고 이제 12월 한 초부터 크리스마스 이제 보름 전, 보통 크리스마스 한 보름 전 정도부터, 아니면 빠른 거는 저기 11월 말부터 가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한 크리스마스 한 보름 전 정도부터 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20일.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특히 뭐 선거, 그 다음에 선거 있으면 대선주, 그 다음에 항상 가는 게 뭐냐면 11월 말 12월 달에 이제 선거 난다. 예산,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거든요. 정부 정책주. 그리고 11월 12월 달쯤 되면 기업에서 내년에 뭐 할지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신기술, 테마주 또는 정부 정책주랑 같이 이제 딱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 나온다고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발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발표 많이 한다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개인들이 눈치를 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은 못 속이거든요.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뭐예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래가 많다고 그랬죠, 그죠? 거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못 속여요. 그런데 못 속이는 대신에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해요. 거래량만 딱 놓고 보면 뭐예요? 이건 매집한 차트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바꿔서 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올라타야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해되시죠? 거래량을 잘 보시라니까요. 감소하다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주가도 뭐하러 보조지표를 많이 봐요. 그냥 거래량이랑 주가 흐름 그냥 대충 선만 볼 줄 알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네? 보조지표 뭐 이렇게 많이 보시냐고요. 거래량이 최고의 제일 좋은 보조지표고요. 그거보다 상위 클래스가 보다 인간지표예요. 네, 비타민님. 네. 그런 소리를 많이 할 때가 바닥이에요. 제가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진바닥 얘기할 때. 아셨죠? 네. 자, 오늘은 9시 10분까지 할 테니까요. 저기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빨리 갔다 오세요. 네. 한 25분 남았죠, 그죠? 오늘 9시 10분까지 할 겁니다. 왜냐면 진바닥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수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9시 10분까지 할게요. 자, 아무튼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다 증가하고 있고 주가도 되돌리고 있죠. 이게 중요해서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11월 달은 뭐냐? 종목들이 진바닥을 많이 찍습니다. 지수도 진바닥을 많이 찍어요. 종목들도 진바닥을 찍고. 자, 그러면 진바닥이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타민님 끝까지 들으세요. 이제 본인이 하신 얘기 제가 맨 뒤에 얘기할 겁니다. 맨 뒤에 부분에. 바닥은 보통 있죠. 지수나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있죠.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제 그 바닥을 찍죠. 그죠? 바닥을 찍을 때는 그냥 바닥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다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바닥은 보통 쌍바닥이 많이 나옵니다. 쌍바닥이 뭔지 아시죠? W자 모양이에요. 그죠? 네. 바닥을 이렇게 둥글게 이게 찍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뾰족하게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수나 종목이나 대부분 쌍바닥을 찍습니다. 근데 쌍바닥을 찍는데 쌍바닥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우리 기존 애들 이거 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주린이분들 잘 들으세요. 바닥을 보통 이렇게 딱딱딱 찍는 경우가 있죠. 왼쪽 저점과 오른쪽 저점이 똑같은 게 있고요. 좀 낮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높은 게 있어요. 이 셋 중에 뭐가 좋으냐? 좋은 거 없습니다. 없는데 뭐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나요? 굳이 얘기하자면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1, 2, 3이라고 하면 3번이 제일 좋아요. 그나마. 왜 제가 좋다고 얘기하냐면 2번이 나오잖아요. 2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개인들이 거의 전멸해버려요. 이거 나오면. 왜냐하면 전저점을 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4,900원까지만 와도 개인들이 까무라치고 있나 다 쓰러져 버려요. 비관론자들은 좋아하고 춤을 추고 드디어 전저점 깼다고. 나는 전저점 깼을 때 자기들이 맞췄다고 자랑하는 비관론자들을 보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요. 아니, 주식하는 사람이 전저점 깼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드디어 깨졌대요. 드디어 조정원대요. 미친 것 같아요, 솔직히. 죄송해요. 네.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공매도를 거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주식하는 사람이 전저점 깨졌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미리 손절했대요. 현금 들고 있어서 자기 행복하대요.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손절한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디 공방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되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은 주식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원리 원칙대로 아주 그냥 계좌 관리를 잘한다.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걸 몰라요. 아무튼 두 번째 이런 게 나오면 개인들이 특히 비관론자들, 그 사람들 속은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다팡이 그러셨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2번이 나오면 개인들이 거의 뭐냐면 완전히 심리가 완전히 내려앉아버려요. 3번이 나와도 솔직히 개인들이 힘들어하는데 2번 나오면 거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2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번이 나오면 실제로 폭등 나옵니다. 왜요?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물대가 많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쫙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빨리 간다고요. 빨리 많이 가요. 이해되셨으면 5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저점을 건들면서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빨리 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뭐 신용, 미수, 몰빵한 사람들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3번일 때는요. 올라갈 때 조금 시간 걸리겠죠. 좀 버벅버벅거리면서. 왜요? 덜 털렸을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잘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지수나 주가는 대부분 쌍바닥을 찍습니다. 쌍바닥을 찍는데, 자, 왼쪽 거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가짜 바닥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바닥, 그냥 줄임말이에요. 가바닥.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바닥, 그래서 진바닥이라고 합니다. 진바닥을 찍는데, 이 주식은 항상 응용이거든요. 응용. 네. 그러면 이 쌍바닥이, 자,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쌍바닥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쫙 급락했어요. 그래서 한 1500포인트까지 급락했다고 쳐요.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탕탕 치고 쌍바닥을 찍고 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쌍바닥 맞죠? 그렇죠? 주식을 배우실 때 이런 식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쌍바닥은 어디서 찍는다? 무조건 저기 급락했을 때 바닥에서만 나온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요? 저기 공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쌍바닥 나오는 건 안 배우셨죠? 공중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지수가 2000포인트에 있다가 150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갔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로가 있어서 가기는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려니 개인들이 신용 쓰고 몰빵하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올라가자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팡 이러면서 여기서 쌍바닥이 또 나와요. 이거는 아마 거의 못 배우셨을 거예요. 급락했을 때만 쌍바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도 쌍바닥이 나와요. 그리고 차트를 크게 보는 사람은 그냥 이거를 쌍바닥으로 봐요. 왼쪽 가바닥, 얘 진바닥. 통이 큰 거죠.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이 쌍바닥이 공중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왼쪽 거는 그냥 가짜 바닥, 두 번째 거는 진짜 바닥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짧은 사람일수록 밑에 있는 걸 다 세요. 이걸 다 센다니까.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종 바닥이래요. 이게 무슨 후라이팬입니까? 근데 실은요, 저도 옛날에 다 셌어요. 초보 때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막 엄청나게 다 셌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이거 그냥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흔한 말로 이제 뭐 그냥 크게 보는 거죠, 그죠? 네. 나중에 이제 아무튼 시간 지나니까 나중에 이게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 하시면은 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코스닥 지수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뭐였냐면 2000 언제 거 볼까요? 2000 이거 볼까요? 2000 저기 18년도에 코스닥 지수 급등했었죠? 정권 바뀌고 나서 그죠? 네. 그 전에 잘 보세요. 탕 찍었죠? 이게 뭐예요? 쌍바닥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급등 나오기 전에 잘 보시면 여기 또 있어요. 쌍바닥 있죠?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코스닥은 급등하기 전에 항상 이게 나와요. 한번 싹 사람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가요. 정리해놓고 한다고요.
여기에서 탕, 탕이죠. 그리고 탕, 탕.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트럼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고 우리나라 탄핵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는 왜 그럼 또 찍었느냐? 중국에서 지금 생각해도 승질 날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사드 보복했죠. 그래서 쌍바닥 나왔죠. 그리고 그때 이재용 씨 감옥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쌍바닥이 나왔을까요? 기억 다 하고 있죠. 왜 나왔어요?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그때 말싸움했잖아요. 서로 가만 안 두갔어 이러면서 막 우리 공화국의 뭐 존엄을 막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싸웠잖아요. 서로 이제 핵미사일 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때 그래서 이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랬었어요. 그때로 쌍바닥을 찍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겠어요?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싶은데 쌍바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쌍바닥 배우기 힘들죠. 바쁘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그거 나오면 거의 개인들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벌써 나왔어요. 나오고 이미 지났어요. 지나갔거든요. 아무튼 쌍바닥이죠. 이렇게. 그 진바닥이 어디다? 두 번째 여기가 진바닥입니다. 탕 찍었죠? 여기가 진바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저기 밤에 잠안 오시면은 자꾸 저기 인터넷에 네이버한테 자꾸 말 걸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걸 코스닥지수 한번 펼쳐놓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월달, 12월달에 뭐 했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네이버에 말 걸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이버한테 자꾸 뭐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이버야 내일은 뭐가 갈까? 네이버야 내일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테마주 좀 알려줘.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과거를 공부하세요. 과거를 공부하시면 다 나온다니까요. 여기도 보면 다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이라니까요. 크게 보건 작게 보건 다 쌍바닥이에요. 근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쌍바닥을 찍었는데 자, 코스닥으로 따지면 코스닥 1년으로 따져볼게요. 네. 코스닥 1년 1월달부터 12월달 중에 쌍바닥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매년 한 번씩 나와요. 이거. 근데 보통 여기가 언제라고요? 여름이에요. 여름 전후. 옛날에는 6월에서 8월 사이였어요. 여기는요. 언제겠어요? 6개월 뒤겠죠? 대충. 언제요? 12월이에요. 즉 11월, 12월 달은 진바닥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진바닥. 그래서 종목들도 똑같아요. 여기서 진바닥이 나와요. 진바닥이 뭐라고요? 쌍바닥으로 따지면 찍고 여기 두 번째 여기란 말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런 얘기 했었죠. 지수가 하락을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왜? 종목들은 전저점을 깨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9월달하고 10월달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종목들이 그 개별주들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3월달에 깼었던 그 전저점을 깨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무리 잡주라도 어지간하면 여기 안 깼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쌍바닥인 거예요. 그 중에서 진바닥 찍는다. 이 진바닥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진바닥의 특징이 뭐냐? 전저점을 잘 안 깹니다. 안 깨요. 근데 전저점을 깰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을 해요. 왜 사람들이 겁을 내냐면 처음에 가짜 바닥 찍을 때 이때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급락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줘요. 이거는 왜 급락했냐면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얘기를 막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해줍니다. 언론에서. 근데 그 다음에 그 악재가 사라졌겠어요? 안 사라졌겠죠? 그 상태에서 또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요. 왜 하락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불행해질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힘든 거예요. 왜요? 전저점이 깨질까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저점 깨지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버리라. 내가 손해를 좀 덜 봐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관론자한테 속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저점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0원 닿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1,000원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점이 1,900원에서 나오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잘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절하지 말라고 제발.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최근에 10월달에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죠. 무방위원분들한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진바닥의 특징은 뭐예요? 전저점을 크게 안 깹니다. 깰 것처럼 겁만 줘요. 조금만 겁주면 돼요. 이미 사람들이 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렇죠? 겁만 줍니다. 그리고 진바닥의 특징 두 번째, 주가가 쌉니다. 싼데 전저점까지 급락해서 싼 게 아니라 이제 곧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방 이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싼 겁니다. 싸요. 여기서 매수하면 정말로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나는 중기를 좋아해서 2, 3개월 두고 가는 거 난 그런 건 난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은 큰 돈 버십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한 달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금방 간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살짝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간 시간은 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단기로 매매하는 사람보다 스윙 정도만 할 줄 아셔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왜요? 금방 가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막 하루 이틀 만에 날아가진 않아요.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상상 눈 감고 상상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갈등 말듯 그러는 거예요. 그게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그러는 거예요. 전저점 깰 것처럼 겁주면서. 이해되시죠? 네. 코스닥은 최근에 1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네. 계속. 근데 이제 2018년, 2019년에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쌍바닥이에요. 언제인데요? 12월 달이잖아요. 2019년도에는 쌍바닥이죠. 원래 코로나 안 터졌으면 여기서 많이 갔을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꺾인 건데 잘 보세요. 2018년 쌍바닥. 진바닥이 언제예요? 11월, 12월. 그리고 작년 여름에 급락 살짝 꺾었다 다시 갔죠? 여기 언제인데요? 11월. 올해 3월 달에 한번 급락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찍잖아요. 11월. 코로나 때문에 차트 변형이 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차트 변형이 심한 거라고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이 짧으니까. 코스닥은 한 번도, 그러니까 코스닥은 계속 여태까지 쌍바닥을 찍었어요. 1년에 연중 쌍바닥을 찍었는데 여기는 언제쯤이라고요? 빠르면 봄, 보통 여름. 여기는 11월, 12월. 근데 지금은 차트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따가 잘 안 오시면은 다 보시라니까요. 코스닥 지수 다 그렇게 해놨죠. 근데 잘 보세요. 원래 11월 달에는요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늘어요. 안 이상한가요? 원래 주가가 급락하면 거래량 줄어드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늘어날까요? 11월 달에는 눈치채셨나요? 누군가가 매집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잃어버린 그 본전, 원금 찾고 싶으세요? 지금 빨리 주식 사세요.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다니까요. 네. 세력이 매집했는데 아닌 척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셔서 큰 수익을 내시면 돼요. 아셨죠? 내가 단기 좋아한다.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윙 좋아한다. 스윙에서 중기 정도라고 두 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더 많이 버실 수 있어요. 11월, 12월 달에 전문가로서 주식 사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한 번도 욕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이 항상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대로 얘기했던 것 뿐이고 정확하게 읽어냈던 거예요. 욕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탄하시는 거죠. 제 말 안 들으신 분들.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말 들을 걸. 좀만 참을 걸. 그러면서 짐바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비타민이 아주 자리 계시면 1번 찍어보시고요. 비타민님이 유튜브에서 요즘 수익이 잘 안 난다고 뭐 주변에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짐바닥의 특징이 아까 이제 쭉 얘기했었죠. 전저점을 크게 훼손하진 않는다, 겁만 준다, 주가가 굉장히 싸다, 금방 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죠. 그쵸?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짐바닥의 단점. 장점이 참 많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지쳐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한두 달 수익 못 낸 게 아니라 한 6개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익 못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 얘기하다 보면 밤샐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 그러냐면요. 코스닥 지금 제가 1년 그 주기를 얘기했었죠. 1년.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바닥을 어떻게 찍는지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럼 코스닥 상승 언제 나올까요? 여기에.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은 여기서 나와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반등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살짝만 누르는 거예요. 11월 달에는 근본적으로 큰 급락이 안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랬고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11월 달에는 그렇게 급락이 안 나왔습니다. 왜요? 여기는 과열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심하게 가격 조정을 받은 거고 여기는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누르는 거예요. 살짝만. 이 상승이 또 언제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면 금방 부자 되시겠네요. 그쵸? 돈 잘 벌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수익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쉽죠? 맞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렸겠죠. 그리고 급락과 반등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힘든 거예요.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재테크가 뭐예요? 내가 돈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돈이 나를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죠? 재테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버신 돈이 너 가서 일 좀 더 해라. 재테크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가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딴 데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더 이제 붙여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힘드신 거죠. 주식은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이유는 원리도 모르고 기술만, 그것도 인터넷에서 공짜로 알려주는 거, 그거를 배우셔서 힘드신 거예요.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정회원들한테 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라. 저한테 배우는 걸 끝내지 마시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응용해서 나중에 잘 쓰시라고요. 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응용이다. 응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될 때까지 계속 달달달 외우면 돼요. 저는 천재는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어서 주식 독학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천재면 금방 끝났을 일일 것 같은데 하여튼 천재는 아니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도 원리를 잘 배우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원리예요. 바닥을 찍는 원리. 그 중에 하나, 진바닥 찍는 원리를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 개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진바닥 여기에서 주식을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돼요. 2분만 더 할게요.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다 됐잖아요. 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막 버려요. 심지어 저는 11월 달마다 늘 이렇게 주식을 사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근데 저 압니다. 제 말이 잘 안 먹힌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막 부르짖죠? 여러분들 잘 글쎄요. 언론을 더 잘 믿으시지 제 말을 잘 안 믿는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왜요? 한 번도 제가 틀린 적이 없으니까. 제가 틀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틀린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늘 그랬어요. 매집만 해놓으면
좋은 수익이 금방금방 났어요.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마치 잠드는 사람들처럼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원리를 알려드렸어요.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주식을 사세요. 어떤 거요? 저기 위에서 막 떠 있는 거 말고 2배, 3배, 4배, 5배 막 올라와 있는 거 말고요. 개인들만 바글바글한 데 말고 저기 바닥에 세력들만 바글바글해서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분산 투자하셔서 이제 공략하셔가지고 단기하고 스윙을 적절히 사시면 지금 돈 잘 돌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이런 생각해보세요. 11월 달하고 특히 12월 달부터 얼마나 정부에서 그죠? 선거를 이기려고 돈을 많이 쓸까? 응? 그쵸? 매년 선거 이기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겠어요. 멀쩡한 김해 신공항도 갖다 버리고 가덕도까지 밀어붙이는데 정부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응? 얼마나 서울시장 이기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또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맞죠? 그죠? 네,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정권 잡아야 되는데. 그쵸? 네. 기업들 코로나 이거 이겨내고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그죠?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하겠어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돈인데 돈이 있는 곳에 세력이 있고 세력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급등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상한 생각 그만하시고 오늘 밤에 눈을 감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가? 주식을 들고 있는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옳은 주식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하세요. 그리고 세력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세력이 어디에 있게요? 세력이 어디 있어요? 저기 바닥에 큰 거 말고 새 거 개인들 없는 곳에 거기에 있어요. 그쪽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네. 아, 아프가니스탄님 저기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최근에 9월달에 올린 것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10월달에 올린 것도 있고요. 네네. 회원들 이렇게 매매일지 이제 궁금하신 거죠? 계좌 인증. 네.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면은 못 찾으시겠으면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사무실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진바닥 얘기한 거 있죠? 이거는 꼭 잠깐만요. 그러면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또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필명이 독특하시네요, 그죠? 네네. 이쪽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바닥은 무조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서로 편안하게 오늘 밤 잘 주무시라고 서로 이제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죠. 내일 저녁 방송 또 진행할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